자, 앞서 말씀드렸죠.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김호중 씨. 오늘 경찰에 출석, 조금 전에 출석했다고 하는데요. 허주연 변호사 어땠습니까? 네, 오늘 오후 2시쯤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서에 출석한 김호중 씨 모습을 드러내기를 모든 취재진들이 모여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바로 저 장면인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취재진들이 모여 있는 모습인데요. 맞네요, 진짜네. 그런데 정작 김호중 씨의 모습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나온다면서요? 김호중 씨 변호인이 요청해서 지하로 통해서 경찰서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어허. 검은색 외제 차량을 타고 경찰서에 도착한 김호중 씨, 취재진들을 피해서 지하 주차장을 통해서 결국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경찰서로 들어갔습니다. 아니, 허주연 변호사님. 아니, 저렇게 사고를 내고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모텔로 숨고 다니고 했고, 공연도 경기도 고향, 그리고 경남 창원 이렇게 4차례나 공연도 했던 사람이 왜 기자들을 피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실 김호중 씨가 이번 사태 이후에 이 미안하다, 죄송하다라는 입장 표명에 대해서 국민들을 향해서가 아니라 팬카페를 통해서 글로 올리기는 했었습니다. 어허. 하지만 본인의 입으로 사람들 앞에서 죄송하다 또는 미안하다는 얘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특히 앞서 사과문을 발표하면서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던 데다가 변호인을 통해서 바로 어제 팬들과 국민에게 사과하고 싶다. 너무나 후회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그래서 이 사람들 앞에서 이른바 포토라인에 서서 사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일말을 기대를 했지만 이때까지의 태도와는 다르게 상반된 모습으로 도망치듯이 숨어서 출석을 하게 된 겁니다. 아니, 그 입장문 좀 다시 보여주세요. 와, 진짜 화딱지가 나려고 하는 게 여러분, 여전히 시청자분들과 국민들을 기망하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놀리는 거잖아요. 보세요. 너무 힘들고 괴롭다. 그동안의 행동 후회스럽다. 수일 내로 자진해서 경찰 출석해서 음주운전 포함해서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다음 보세요. 팬과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싶다는 사람이 박성배 변호사님. 경찰서 지하주차장으로 쓱 들어가요. 그런데 궁금한 게요. 시청자분들 궁금하실 거예요. 그러면 변호인이 요청하면 경찰은 다 받아줍니까? 지하로 오세요. 다 받아주는 거예요? 사안의 성격에 따라 경찰이 판단하기 마련인데 아무래도 김호중 씨가 요청했을 가능성이 높고 이 사안의 성격에 비춰볼 때 많은 취재진들 앞에서 굳이 피의자를 세울 필요는 없다는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은 이전 사건들 전례에 비춰볼 때 많은 국민들의 시선이 집중된 사건에서 굳이 포토라인에까지 세울 필요가 있을까? 되도록이면 원칙 규정으로 돌아가 피의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 요청을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면 자 100번 양보해서 김호중 씨 측에서 부담스러우니까 수많은 취재진 앞에 얼굴 드러내는 건 부담스러우니까 좀 비공개로 출석하게 해주세요 요청했다고 쳐요. 그런데 오늘 경찰 조사 아마 지금 조사가 진행되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조사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질까요? 박성배 변호사님. 오후 2시 7분경부터 조사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곧바로 조사가 진행되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는데 무엇보다도 음주운전 사실을 자인한 상태에서 처음 받게 되는 조사입니다. 무엇보다도 경찰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나아가서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에 해당하는 음주운전 기준 수치를 넘은 상태였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스크린 골프장, 식당, 유흥주점에서 시킨 술의 종류와 양을 들어서 통상은 이 동석자들 n분의 1로 나누어서 각자가 그 정도의 술을 마셨다고 판단합니다만 직접 피해자를 상대로 어떤 술을 어느 정도 마셨는지 진술을 들으려고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토대로 사건 전반을 다시 재구성하게 되는데 사고 직후에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부분과 관련해서 특가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미조치죄를 적용하면서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되지 않기 위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인지를 캐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여러 차례 압수를 단행해 왔는데 이 압수물 분석을 통해서 범인은 교사 또는 방조나 증거인멸 교사와 관련된 혐의 사실도 추궁할 것으로 보이고 무엇보다도 소속사 관계자가 구체적으로 관여한 내용도 물어볼 것 같습니다. 김호중 씨는 이 사건에서 스스로 피의자이기도 하지만 소속사 관계자와 관련해서는 공범 내지는 참고인에 해당합니다.
관련된 공범 내지 참고인 조사를 위해서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 자료를 입수하기 위한 질문도 다각도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말의 기대감이 뭐냐면 앞서 김호중 씨도 그랬잖아요. 있는 그대로 소상히 얘기하겠다고 그걸 기대를 해볼게요. 발뺌하고 그러지 마요. 이제 다 왔어요. 이제 뭐 도망갈 데도 없어요. 피할 데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다 소상히 말할 수 있기를 말하는 걸 좀 기대를 해볼게요. 그런가 하면 이담 아나운서 그동안 사고 당일 행적 대부분은 뭐 CCTV 영상을 통해서 다 시청자분들 다 확인을 했는데 추가로 뭐 영상이 드러난 게 또 있다면서요? 네, 이 김호중 씨의 한 매니저가 대리 자수를 하러 갈 때 김호중 씨의 옷을 입고 갔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랬죠. 그리고 당일에 김호중 씨가 입었던 옷은 번개 모양이 아주 많이 그려진 한 블루종입니다. 근데 그 옷이 워낙 또 모양이 특이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눈에도 딱 보였을 거예요. 그러겠죠. 바로 그 옷을 매니저가 입고 있는 영상이 CCTV에 이제 포착이 된 겁니다. 어허! 김호중 씨는 매니저의 대리 자수 사실을 처음엔 몰랐다고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사고가 난 1시간여 뒤, 그러니까 매니저가 대리 자수하러 가기 전에 김호중 씨의 그 옷을 바꿔 입고 김호중 씨가 지나갔던 바로 그 길에 CCTV에 나타난 겁니다. 허허!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네. 걸어가고 있는 두 남성 가운데 바로 한 사람이 그 번개 무늬의 옷을 입고 있는데요. 김호중 씨의 옷입니다. 그런데 김호중 씨의 옷을 입은 이 남성, 김호중 씨보다는 체격이 좀 왜소해 보입니다. 네. 자, 매니저가 저 오른쪽 화면이 뭐예요? 실제 김호중 씨 모습의 오른쪽이 네, 그러면? 오른쪽이 통화를 하고 있는 김호중 씨의 모습인 것으로 보이고요. 와, 저 왼쪽이- 옷을 그대로 입으니 왼쪽 화면 보니까? 네, 그대로입니다. 아하. 매니저가 김호중 씨의 옷으로 바꿔 입은 건데요. 두 사람은 골목 한쪽 주차장에 서 있는 김호중 씨의 사고가 난 그 차량 있죠? 네. 그 차량으로 다가가서 찌그러진 차량 앞면을 살펴보고는 자리를 떠났습니다. 야, 진짜 대박입니다. 대박이에요. 그러니까 박성배 변호사님 오히려 저 원래 김호중 씨가 입었던 옷에 그 뭐 희한한 무늬 이게 특정될 수 있으니까 오히려 이 옷을 입고 가면 네가 운전했다고 하면 믿을 거야 라고 그래서 오늘 바꿔 입은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이게? 아마 사고 전후에서 목격자가 있을 수 있고 누군가가 대신해서 자수한다면 목격자가 운전자는 이와 같은 특이한 옷을 입고 있었다고 진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 대비해서 직접 특이하게 눈에 띄는 옷은 바꿔 입고 대신 자수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두 사람이 옷을 바꿔 입고 약 1시간여 뒤에 이 매니저 대리운전을 불러서 사고 차량을 몰고 경찰서를 찾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고를 냈다고 자수를 하게 되는데 비슷한 시각 김호중 씨는 또 다른 매니저와 경기도 구리의 한 호텔로 떠납니다. 이 사고 당일 김 씨가 식당, 유흥주점, 사고 장소까지 줄곧 특이한 무늬의 옷을 입고 있다 보니 옷까지 바꿔 입고 이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데 경찰은 이때 차량 블랙박스의 메모리 카드도 함께 폐기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랬겠죠. 얕은 술수로 저때 아마 블랙박스에 메모리 카드 다 훼손했을 거예요. 부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이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듯 이게 만천하의 이 진실이 드러나지 않을 거라 생각했겠죠. 그때는 짧은 생각으로. 그런데 보세요. 김호중 씨는 그러면 숱하게 지금 진실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 그럼 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알고 있다는 걸까요? 김묘성 기자님. 네,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혐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먼저 음주운전 부분입니다. 사실 소속사도 그렇고 당사자도 그렇고 음주운전만큼은 절대로 하지 않았다라고 일관되게 주장을 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국가수가 발표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고 전에 그러니까 음주 대사체가 검출, 그 기준치 이상의 검출이 됐기 때문에 음주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한다라는 소견을 전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 전에 주류를 구매했던 영수증이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음주에 대한 정황이 드러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김호중 씨가 음주운전을 했다라고 무려 열흘 만에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대리자수, 그러니까 운전자 바꿔치기 부분 보겠습니다. 당초 역시 소속사 측에서는 김호중은 몰랐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김호중이 매니저에게 사고가 났으니까 조치를 좀 취해달라라는 녹취를 경찰이 확보했다라고 알려졌었죠. 네. 물론 이 부분은 김호중 씨가 직접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대표, 그러니까 소속사 대표가 부탁을 한 것이다라는 주장도 있다는 점 일단 말씀드립니다. 네네.
그리고 김호중 씨가 매니저와 옷을 갈아입었다라고 하는데 그 옷을 갈아입고 난 다음에로 추측이 되는 그런 CCTV 영상도 앞서 보셨던 그랬죠. 것처럼 확인이 됐습니다. 때문에 김호중 씨가 이 같은 사실, 그 운전자 바꿔치기를 몰랐을 리가 있냐라는 의견들이 많았는데 역시나 김호중 씨의 변호인이 밝혔습니다. 김호중은 매니저가 경찰에 대신 출석할 것을 알고 옷을 바꿔 입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뒤늦게나마 음주, 운전자 바꿔치기, 도주 모두 시인했는데 타이밍적으로 봤을 때 역시나 정황들이 켜켜이 쌓이다 보니 압박감에 시인할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니냐라는 합리적 의심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기가 찹니다. 이제는 화도 안 나요. 하는 말마다 지금까지의 대응 방식 보면요. 어떤 보도가 나오면 거기에 그 맞대응, 거기 맞춤형 대응을 해왔는데 보세요. 이제는 모든 정황들이 진실을 향해 가리키니까 이제는 다 털어놓잖아요. 그 변호인조차도 대리 자수 사실을 김호중이 알고 있었다고 털어놓습니다. 이 지경까지 이르렀어요. 그런데 이 와중에도 박성배 변호사님 부득부득 이것만은 정말 몰랐다라고 주장하는 게 있다면서요. 사고 후에 매니저 중 한 사람인 사고 차량의 SUV, 즉 사고 차량인 SUV의 블랙박스 메모리 칩을 제거했다고 밝혀졌는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김호중 씨의 또 다른 세단 차량에서도 블랙박스 메모리 칩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 세단 차량은 사고 당일 김호중 씨가 스크린 골프장에서 식당으로 이동할 때도 운전했고 아하. 식당에서 유흥업소로 이동할 때도 운전했던 겁니다. 물론 대리기사가 운전을 했었고 본인은 동석을 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네. 다만 김호중 씨 측 변호인은 이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 폐기는 김호중 씨도 몰랐던 일이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하하. 저 짙은색 세단요. 앞서 박성배 변호사님이 말씀하셨죠. 스크린 골프장에서 간장게장집 그 식당으로 이동할 때도 저 차 이용했고 그 식당에서 강남 유흥주점으로 이용할 때도 이용했고 그 유흥주점에서 나와서 집으로 갈 때도 저 차 짙은색 세단 탔던 그 차예요. 그 차의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도 없어졌다는 게 지금 추가로 드러난 거예요. 정말 기가 참 조직적이에요. 이거 조직적. 증거인멸 조직적으로 한 거 아니에요. 진짜 기가 참냐. 그런데 보세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음주도 운전자 바꿔치기도 다 인정했는데 왜 메모리 카드 폐기만 지금 몰랐다고 주장하는 걸까? 이 대목이 이상해요. 그러면. 음주운전을 감추기 위해서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하는 사건, 전형적으로 블랙박스 메모리 칩에 많은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운전 과정에서 이 블랙박스 메모리 칩은 적어도 운전자나 동석자의 대화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했는지 여부, 각 반응, 소리를 들으면 알 수 있고 아하. 사고 직후에 누군가와 통화하는 내역을 들어보면 사건의 전반적인 경위, 이 사건 전체에서 누군가가 어떠한 방식으로 가담했는지도 밝힐 수 있는 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블랙박스 메모리 칩이 사라진 상태인데 무엇보다도 범인 도피 관련 부분은 김호중 씨가 일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옷을 바꿔 입었죠. 교사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옷을 제공해 준 것 자체가 방조에 해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서 운전자 바꿔치기와 관련된 범인 도피 혐의는 일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블랙박스 메모리 칩 소실과 관련된 증거인멸과 관련해서는 네. 구체적으로 누가 지시했는지 아직까지는 수사기관이 파악할 수 없는 상태다 보니 실제 사실관계와 무관하게 일단은 아직까지 인정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 생각이 들어요. 김현희 평론가님. 이 김호중 씨 사태를 저희가 전하면서 누차 말씀드렸지만 생각해 보세요. 옷을 바꿔 입으러 매니저가 와요. 그러면 김호중 씨가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내 옷을 왜 바꿔 입으려고 하는 거야? 대표가 시켰어. 뭐 아니면 네 옷이 마음에 들어. 그러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표가 너 옷을 바꾸고 나한테 허위자수하러 가래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양심이 있다면 말렸어야죠. 그걸 버젓이 가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도적으로 바꿔치기 하는 데 있어서 역할을 했는가? 아니면 지금 조금 전에 박성배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방조의 측면,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거기에 개입했는가? 거기에 따라서도 나중에 뭐 형량 등에 있어서 영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관되게 모든 혐의에 있어서 처음에는 모르쇠로 일관하다가 여러 가지 정황이 드러나면 일부 인정하는 형태로 가고 또 증거인멸의 경우에는 더군다나 블랙박스 차량 세대의 메모리가 모두 없어졌다는 것은 기이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증거인멸이라고 하는 것은 형량에 있어서도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시간을 끌면서 몰랐다는 입장을 고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진짜. 그런데 보세요. 허준 변호사님. 김호중 씨는
자신의 한 매니저가 하도 많이 등장해가지고 뭐 ABC로 할게 어떤 매니저가 자기 옷 입고 허위자수하러 간 사이에 또 다른 매니저랑 구리에 있는 호텔 가서 그 인근 편의점에서 캔맥주 아주 태연하게 꺼내는 그 CCTV 저희가 보여드렸는데 보세요. 이것조차 뭔가 의도된 행동, 뭔가 의중이 깔려있다 그런 행동이라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을 방해하기 위한 고의적인 행동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아직까지 의혹입니다만 네.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요. 우리 법에서 음주운전죄로 처벌을 하려면 운전 시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인 이 처벌 수위 내로 들어와야 된다는 네. 것이 증거로 명백하게 입증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음주운전죄 처벌로 이어질 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김호중 씨가 사고 시점에 어떤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에 대비를 해서 붙잡히기 이전, 그러니까 허위자수를 하러 갔긴 했지만 혹시나 본인이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당하게 될 것에 대비해서 추가로 CCTV가 있는 걸 알면서도 술을 사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이 술을 마셔서 혈중 알코올 농도가 이렇게 나왔다라고 얘기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의혹이 나왔었거든요. 이게 사실은 비단 김호중 씨뿐만 아니라 이 운전 시점에 혈중 알코올 농도가 입증되어야 한다는 이 판례와 우리 법령의 근거 규정들 때문에 사실상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거나 이 적발이 됐을 때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 전에 고의적으로 뭐 편의점에 들어가서 수주를 마신다든가 아니면 차에 갖고 있던 술을 더 마신다든가 이래서 이른바 추가 음주를 해서 혈중 알코올 농도의 측정 자체를 오염시키는 그런 꼼수를 부리는 사람들이 가끔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김호중 씨도 혹시 그런 꼼수를 부리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온 건데요. 네. 이번에 대검이 나섰습니다.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법무부에 입법 건의를 한 건데요. 말씀드린 것 같은 추가 음주를 막기 위해서 이런 꼼수를 부리는 걸 막기 위해서 이거는 음주 측정 거부죄와 사실상 동일한 수준의 어떤 죄질이 불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동일하게 만약에 이렇게 어떤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에 대비한 추가 음주를 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처벌 근거 규정을 만들어야 된다고 입법 건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런 꼼수로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 나가지 못하도록 처벌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김호중 씨는 2시 7분부터 조금 전인 2시 7분부터 경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고는 있어요. 그러면 경찰 조사는 진행이 될 텐데 김묘성 기자님, 김호중 씨가 하기로 했다던 공연들은 그럼 줄줄이 다 취소가 되는 거겠죠?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줄줄이 진행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우선 23일, 24일 머지 않았습니다. 불과 모레 진행이 됩니다. 올림픽 체조 경기장에서 열리는 슈퍼클래식 공연에 예정대로 출연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속사 관계자에 따르면 일단 김호중의 출연은 출연자 교체가 불가능하다는 공연 주관사의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다만 노 개런티로 출연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좀 계약 관계를 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가수들이 출연을 했을 때 특히나 티켓 파워가 있는 가수들이 출연을 했을 경우에는 출연료 플러스 티켓의 몇 % 인센티브 이런 식으로 받을 수도 있거든요. 때문에 이것은 계약 관계를 보고 정말 한 푼도 받지 않고 공연을 하는지는 두고 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건 확인할 부분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다만 소속사에서 밝힌 부분은 향후 모든 상업 활동을 안 하고 자숙할 것이다. 눈앞에 예정되어 있는 공연은 팬들과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무료 공연이라도 해서 마무리할 것이다 라면서 6월 공연도 있는데 그것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면 저 사고 내고도 나흘간의 공연에서 50억 벌었다면서요. 그러니까 뭐 노 개런티로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보세요. 사실 공연 4차례가 진행된 동안 경기도 고양 이틀, 경남 창원 이틀 이렇게 4차례 공연하는 동안 사실 김현주 평론가님 일부 양심 있는 팬들은 양심상 못 보겠다 이 공연. 나 이 표 물르고 싶다. 또는 뭔가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 부모님까지 모시고 왔는데 이 공연 못 보겠다 하신 분들 표를 물르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취소, 수수료 때문에 못 물르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 일부 보도 내용을 참고를 하자면 많게는 한 10만 원 정도까지
취소 수수료가 있어서 그게 부담되느니 차라리 그럼 그냥 가고 말자 하는 분들도 상당히 계시지 않았을까라는 네. 추측이 가능하죠. 그런데 지금 23일, 24일 공연을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경우에는 취소될 경우에 본래 취소 수수료라고 하는 것은 공연 하루 이틀, 그러니까 1일, 2일 전까지 취소를 하게 되면 취소 수수료가 그 티켓값의 30% 정도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워낙 티켓값이 비싸니까 그것도 상당한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비판 여론이 이렇게 불끓듯 하자 아무래도 이런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예매 환불 수수료 전액을 면제하겠다라는 입장이 지금 나왔어요. 그래서 김호중 소속사인 생각 엔터테인먼트의 주요 관계자에 따르면은 자신들이 이 티켓 환불 수수료를 부담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면서 정리를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네. 현재 그렇다면은 이 공연을 보러 오기로 마음 먹었던 그 분들은 어떤 상황일까요? 이번 사건으로 상당히 실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예매자들이 환불하는 그 행렬이 줄을 잇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앞서 저희가 이 사태 쭉 전해드리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 이거 지난 9일 밤으로 돌아가면요. 호미로 충분히 막을 만한 일을 가래로도 못 막을 지경까지 이르렀어요. 한순간 잘못된 판단과 그런 행동들 때문에요. 그런데 보세요. 김호중 씨의 소속사 엔터테인먼트 이름이 뭐예요? 생각 엔터테인먼트랍니다. 생각 엔터테인먼트가 생각 없는 행동을 했어요.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보세요. 지금 김호중 씨를 아끼는 팬분들은 그럴 수도 있어요. 왜 김호중한테만 그러냐? 연예인이 만만하냐? 아니요. 김호중 씨가 만만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김호중 씨는요. 수십만 명의 회원을 거느린 팬카페 회원을 거느리고 있고요. 그리고 대검 차장을 지낸 사람을 변호인으로 쓰는 거물이에요. 그런 거물이기에 이 사건 정말 허투루 넘어가면 안 된다는 생각이 지금 뉴스파이터가 속속 낱낱이 전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담 아나운서, 그렇듯 여전히 팬들은 김호중 씨를 옹호하고 있습니까? 일부 팬들이 옹호한다는 소식이 계속해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었는데요. 김호중 씨의 공식 팬클럽의 공식 입장은 좀 다릅니다. 공식 팬클럽인 트바로티 15만 명 이상이 가입해 있는 팬클럽입니다. 가수와 함께 공식 팬카페에서도 책임을 통감한다라면서 사과문을 게시했습니다. 그동안 전해드렸던 것처럼 여전히 응원한다든지 믿는다든지 이런 일부 팬들의 의견이 있었는데 극히 일부 팬들의 의견이 마치 팬덤 전체의 의견인 듯이 무분별하게 언론에 보도되는 상황에 원통함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점 변명의 여지 없이 사죄해드린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일로 사회적인 책임과 도리를 다하기 위한 깊은 반성과 아울러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곳에 도움이 되는 팬덤으로 거듭나겠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극히 일부 팬들의 의견이 전체의 의견인 것처럼 보도에 원통하다고요? 그러면 한 번이라도 이 사태 났을 때 자중합시다라고 이 게시판에 글 올리는 거 자중합시다 운동해봤어요? 이제 와서 원통합니까? 앞으로 지금 경찰 조사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 수사 어떻게 진행될지 눈 부릅뜨고 지켜보면서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